이순신. 이름 모르는 한국 사람 없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꼽히는 인물이니까요. 그분의 이야기는 거의 신화에 가까운데요. 그런데 말이죠. 어쩌면 그 전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신화보다 훨씬 더 대단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거일 거예요. 아니 대체 어떻게 단 13척의 배로 130척이 넘는 거의 10배가 넘는 적의 함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기적 같은 승리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전설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순신 장군은 보통 패배를 모르는 무적의 전쟁신처럼 그려지곤 하죠. 이 전설을 만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무적의 거북선, 그리고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완벽한 전적, 마지막으로 이건 거의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것 같은 초자연적인 전력적 천재성, 이게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순신 장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신화보다 현실이 진짜 이야기가 훨씬 더 대단하고 감동적이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전설이라는 껍데기를 한 겹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천재성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순신 장군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바로 거북선. 이 거북선의 진실부터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흔히들 전설 속에서는 거북선을 혼자서 그냥 다 해치우는 그런 슈퍼무기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거북선은 아주 강력한 장갑 돌격함이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주로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해서 진영을 무너뜨리는 충격부대, 즉 쇼크트룹 역할을 했습니다. 혼자서 다 해치우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판옥선 같은 다른 배들과 함께 팀의 승리를 이끄는 최고의 스트라이커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거북선이 만능 치트키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튼튼한 장갑에 사방으로 포를 쏠 수 있고 그 무시무시한 외형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은 엄청난 강점이었죠. 하지만요, 속도가 느리고 안에서 밖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고 결정적으로 다른 배들의 지원이 없으면 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한계도 분명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도구를 어떻게 썼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그의 수많은 승리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꼽히는 거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전투죠. 바로 1597년의 명량해전입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되죠? 조선 수군 13척, 그런데 일본 수군은 133척. 이건 뭐 싸움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에요. 누가 봐도 그냥 끝난 게임이었죠. 정말 절망적인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정말 하늘이 도운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천재적인 전력의 결과물이었을까요? 자, 이순신 장군의 4단계 마스터 플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째, 일단 그 어마어마한 일본 함대를 명량이라는 아주 좁은 해협으로 끌어들입니다. 둘째, 이 좁은 지형을 이용해서 적의 쪽수가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병목현상이라고 하죠. 수백 척이 와도 결국 한 번에 몇 척밖에 못 들어오니까요. 세 번째는 진짜 소름이 돋는데 명량의 그 예측 불가능한 미친 조류를 오히려 우리 편 무기로 써버린 겁니다. 적들은 그냥 혼돈에 빠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거, 공포에 질린 부하들 앞에서 자기 배를 가장 앞에 세우고 버텼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이건 기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과학과 심리학, 그리고 불굴의 리더십이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량해전이 더 대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시 이순신은 바다의 적하고만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더 무서운 적이 등 뒤에 있었거든요. 바로 그를 시기하던 조선 조정 내부의 적들이었습니다. 네, 이순신의 가장 큰 적은 바다 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의 승리를 시기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정적들, 왕이 있는 궁궐 안에서도 그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셈이죠. 이 흐름을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1597년 초 잘 나가던 그는 경쟁자들의 모함에 빠져서 지휘권을 뺏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한순간에 최고사령관에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처참했습니다. 무능한 지휘관이 이끈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해버렸죠. 결국 다급해진 조정이 모든 걸 잃은 그에게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해달라고 손을 내민 겁니다. 모든 게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지휘권을 잡은 그가 왕에게 올린 장계에 바로 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소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이 감히 우리를 깔보지 못할 것입니다. 와, 정말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었는데도 이 정도의 책임감과 결의라니. 이게 바로 역경을 이겨내는 힘의 근원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전설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진짜 이순신이라는 영웅을 만든 건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전략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요. 무슨 초능력 같은 게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인 능력들의 조합입니다. 철저한 계획, 혁신적인 리더십,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군사적,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 그 의지. 이걸로 승리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바로 이순신의 진짜 힘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의 진짜 슈퍼파워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전투 전에 뼛속까지 파고드는 꼼꼼한 준비, 지형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부하들을 믿고 이끌면서도 때로는 엄격했던 리더십, 그리고 배신과 패배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 이게 신화 속 주인공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명량해전, 그 운명의 전투를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부하들에게 던진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와, 정말 모든 걸 내던진 리더의 철학이 느껴지죠?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흠결도 없는 완벽한 신화 속의 영웅,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온갖 역경을 자기 힘으로 이겨낸 현실 속의 인간. 여러분은 둘 중에 누가 더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하시나요?